한 이슈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커버 스토리 박상현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오늘은 팔을 걷어붙이셨네요. 예. 최근 들어서 이렇게 팔 걷은 적 날씨가 좀 포근해져서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예. 내가 왜 팔을 걷어붙이고 있지 생각을 했는데 날씨가 예. 그만큼 따뜻해졌나 봐요. 예. 드디어 영상으로 올라왔네요. 아, 그래요? 영상 아침 기온 1도라고 하고요. 예. 그러니까 어제보다 한 5도에서 10도 가까이 오른다고 아, 합니다. 그래요? 예. 많이 따뜻해지기는 했는데 네. 황사가 문제예요. 아, 그래요? 네. 먼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마스크 꼭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옷차림에 조금 더 신경 쓰시고 네. 가볍게 입으셔도 될 것 같네요. 네. 어제보다는 가볍게 입으시면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어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 기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후 2시에 시작을 했어요. 윤 대통령이 4시 40분쯤 헌재에 도착을 했거든요. 그래서 국회 측 대리인단의 최종 변론이 끝나갈 때쯤이었는데 뭐 순서가 증거조사 그리고 대리인단 종합변론 그리고 나서 당사자 최후 진술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예. 사실 뭐 앞선 절차에 윤 대통령의 출석이 필요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예, 출발을 예. 늦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군요. 예. 어제는 하지 못한 증거조사 먼저 하고 윤 네. 대통령 측, 국회 측 마지막 종합 변론이 진행됐죠. 네. 각각 어떤 주장 폈나요? 일단 국회 측에서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로 헌법 수호자와 국군 통수권자로서 능력과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을 했다라면서 헌재 파면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소추 사유가 위헌 위법한 계엄령 선포와 국회 선관위 침탈 또 다수의 정치인 법조인 등 체포 구금 시도라면서 헌법 법률 위반의 중대성 측면에서 이 사건의 위헌 위법성보다 더 무겁다고 평가할 사유는 과거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있을 거라고 상상하기 어렵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또 배우자에 대한 의혹 등 윤 대통령을 둘러싼 논란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사용한 건 국가 긴급권과 국군 통수권이었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 측의 마지막 변론 내용은 어땠습니까? 대통령 대리인단은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을 했어요. 네. 야당의 정책 발목 잡기, 입법 폭거, 예산 일방 삭감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배경이었다고 설명을 했고요. 예. 또 민주당의 탄핵 소추 남발 그리고 안보 위협 또한 비상계엄의 선포의 배경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소추위원 정청래 법사위원장 또 피청구인 윤 대통령 최종 의견 진술을 폈죠. 네, 그렇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41분간 진술을 했습니다. 네. 계엄을 두고 몽상에 빠져있는 권력자가 평화로운 일상을 무너뜨리려 한 거라고 비판을 하면서 예. 하루빨리 윤 대통령을 파면해 줄 것을 촉구했는데요. 파면 사유 5가지를 들었습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지만 12월 3일 한국은 평온했다는 점 들었고요. 두 번째,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아서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한 점을 이야기했고 세 예. 번째로 비상계엄을 해제할 유일한 권리가 있는 국회 권한을 침탈하려 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네 번째로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라는 등 위헌 위법적인 포고령을 발표한 점을 얘기했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계엄군을 보내서 중앙선관위를 침탈한 것을 들었습니다. 최후 진술 과정에서 정 위원장이 눈물을 보이기도 했잖아요. 예. 과거에 자신이 안기부에 끌려가서 고문당했던 36년 전 악몽이 떠올랐다면서 좀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네. 그러면서 노상원 수첩을 얘기했습니다. 언론에서 보도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대로 정치인 그 수거가 시행이 됐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피하지 못했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제 가장 관심이었던 건 이제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이었는데요. 네. 어떤 메시지들이 나왔나요? 일단 국민에게 혼란과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12.3 비상계엄이 거대 야당의 폭거를 알리기 위한 대국민 호소용이었다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예. 계엄을 선포할 당시에 우리나라가 비상사태였다고 강조를 했어요. 야당의 줄 탄핵 속에 북한 등 외부 세력이 국내 반국가 세력과 연계해서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었다면서 예. 최종 진술에서도 이 정당성을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탄핵 심판과 함께 형사재판까지 받게 된 상황을 두고 내란죄를 씌우려는 공작 프레임이다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나중에 또다시 계엄을 선포할 거란 주장도 있는데 이건 터무니없는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망국적 위기 상황을 알리고자 한 계엄의 목적을 이뤘기 때문에 또다시 선포할 일은 없을 거라고 딱 이야기를 했고요. 예, 예. 직무에 복귀를 하면 자녀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 개혁을 추진하겠다라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변론이 끝났습니다. 네. 선고 날짜는 아직 안 정해진 거죠? 네, 아직 안 정해졌어요. 문영배 헌재수장 권한대행이 선고 기일은 평일을 거쳐서 나중에 고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예. 이렇게 해서 재판부는 앞으로 평일을 열고 사건 심리를 진행하고 선고를 내리게 될 텐데 앞선 대통령 탄핵 심판 사례들을 봤을 때 한 2주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2주 정도요. 네. 예. 그런데 변수가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흔혁 재판관 후보자의 권한쟁의 심판. 자, 선고가 내일입니까? 네, 내일 열립니다. 예. 내일 오전 10시에 열리게 되는 건데 이게 네. 원래는 지난 3일에 선고를 할 예정이었는데 추가 변론이 잡히면서 이게 미뤄진 일정인 거예요. 네, 네. 이게 최상목 권한대행은 앞서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라면서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했었잖아요. 아. 이게 헌법에 위배되는지 그 결론을 내일 내리게 그렇군요. 되는 겁니다. 예.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인데 그 최 대행은 우 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국회 본회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각하를 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예, 거고요. 예. 우 의장 측은 본회의 의결이 법률상 필요하지 않다라면서 맞서왔습니다. 예, 예. 자, 그렇다면 헌재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현재 헌법재판관은 8명이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 8인 체제 헌재에서는 5대 3이 나온다면 기각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이 인용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마 후보자가 임명이 되느냐 그리고 이 재판에 참여를 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예, 있는 예, 겁니다. 일단 뭐 다시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인용 결정이 내려진다면 네.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예, 6명 이상이 일단 인용을 해야지 인용으로 최종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9인 체제 헌재에서는 그렇죠. 8인 체제 헌재에서는 5대 3이면 기각이 되는 거고 예. 9인 체제에서는 6대 3이면 파면이 되는 겁니다. 예, 예. 이게 실제로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지 또 변수를 따져봐야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마 후보자가 심리에 참여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참여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재판 참여가 가능한데 그러면 변론을 제기하고 변론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예, 재판 참여 없이 바로 이 탄핵 심판에 합류할 수 있는 건가요? 그 재판 참여 예, 예. 없이 바로 탄핵 심판 9명 9인 체제에 들어가서 본인도 의견을 행사할 수 네네. 있는 건가요? 본인이 이제 하겠다라는 아. 의지가 있으면 재판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다만 여기서 변론을 제기하고 변론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게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데 네. 형사재판은 그 형사재판에서의 공판 절차 갱신은 원칙적으로 지난 공판의 녹음 파일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예. 이게 11차까지 변론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50시간이 넘는 그 변론을 처음부터 그렇겠네요. 다시 들어야 한다면 예. 그만큼 시간이 좀 지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당초 3월 중순이라고 이제 예상이 됐었는데 그 선고 기일의 조정이 불가피하지 않겠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예. 다만 마 후보자가 탄핵 심판 심리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회피 결정을 내린다면 지금의 8명 체제로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여야 의원들에게 잠시 뒤에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네. 5차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청문회였습니다. 네. 여야의 공방이 치열했는데요. 일단 여당은 청문회 시작과 함께 공수처의 이른바 영장 쇼핑 의혹에 대해서 따져 네. 물었습니다. 이게 윤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서 중앙지법에 수차례 영장을 청구하고 기각된 뒤에 판사를 선택해서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의혹을 얘기하는 거죠. 예. 또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면서 무리한 수사를 한 게 아닌지에 대해서도 캐묻기도 했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이 어제
나와서 직접 이야기를 했어요. 네, 일단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 서부지법에 청구한 게 부당하다는 여권의 비판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고요. 예. 다만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이 있는데도 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 서면 질의에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라고 답변서를 보낸 데 대해서는 예. 체포영장에 대해서 묻는 걸로 속단을 해서 표현이 적절치 않게 나간 건 인정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게 체포영장에 대해 묻는 것으로 생각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야당은 어떤 점을 강조했습니까? 계엄 당시 윤 대통령 등이 쓰던 비화폰 그 보안 휴대전화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또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김건희 여사 간의 문자 메시지를 거론하면서 경호처 서버에 남아있는 비화폰 통화 기록을 확보해야 한다라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네. 한편 국조특위는 활동 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28일 회의에서 활동 경과 보고서를 채택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명태균 씨 관련 소식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명 씨에게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직접 요청했던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요? 네, 그 검찰이 지난해 11월 13일에 작성한 수사 보고서가 있어요. 네. 여기를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김 여사가 단순 참고 삼아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걸 넘어서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요청한 게 아닌가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네. 보고서에는 명 씨가 2022년 5월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때 김 여사 그리고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에게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요청할 수 있었던 경위나 공모 관계를 확인하려면 여론조사 업체 P&R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거든요. 또 검찰이 확보한 메시지에 따르면 2021년 7월 12일 명 씨는 김 여사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냅니다. 지난 주말에 본인들에게 우호적이지 않게 여론조사가 나오는 언론사나 여론조사 기관은 중지 압력을 주었습니다. 라고 보냈고 김 여사는 여기에 대해서 걱정이네요. 라고 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수사팀은 김 여사는 명 씨의 여론조사가 그 윤석열 후보에게 우호적인 점과 이재명 후보에게 우호적이지 않아서 이 후보 측에서 중단 압력을 가하는 걸 인식한 것으로 의심된다고도 판단을 한 겁니다.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과정에서 이준석 의원과 김 여사 등 핵심 인물의 개입이 있었는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여론조사 자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검찰은 모레와 오는 28일 명 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내일과 28일이네요. 명 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네. 대검 차장이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처음부터 다시 결정할 예정이라고 네. 했는데 뭘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 가능성에 대해서 예. 이신동 대검 차장검사가 이제 뭔가 다시 처음부터 결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무렵에 김 여사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과 관련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또 그 비상계엄 기획 비선으로 지목됐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사가 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노 전 사령관이 계속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서 다방면으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야당이 명태균 특검법 처리를 이달 말쯤 한다는 겁니다. 이번 주에 한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이에요? 28일. 아, 내일 모레군요. 28일이니 모레예요? 네, 내일 27일이네요. 27일이에요. 네. 날짜가 헷갈렸습니다. 헷갈렸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근데 여당은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맞습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예. 정치권 전체를 수사할 수 있는 만능 수사법이고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이라서 당연히 제2요구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공천 과정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건 정당 정치 근본을 흔드는 위헌적 행위다라는 게 여권의 주장인 거고요. 예. 특히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여권 전체를 겨냥한 아니면 말고식의 대선용 악법이다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어제 건설 현장 붕괴 사고 있었잖아요. 좀 네. 정리 좀 해주세요. 어제 오전 9시 50분쯤에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기 안성시 서운면에 있는 서울 세종고속도로 공사 현장이었는데 충남 천안시 입장면과 맞닿아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상판 위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10명이 수십 미터 아래로 추락을 했고요. 4명이 목숨을 잃었고 6명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번 사고로 경기 안성 쪽 상판 3개, 충남 천안 쪽 상판 1개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고 현장 아래 주택은 없었지만 천안 쪽 도로 위로 구조물이 쏟아져서 복구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커버스토리 박상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